자, 10번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이번 시험은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학습의 의미로서 틀린 것만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10번부터 볼게요.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4차 함수가 있었을 때 얘를 만족하는 x개수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얘는 넘겨주겠죠. 어떻게? 요렇게. x 먼저 넘어갈까요? 예뻐 보이는데 더. 요렇게. 얘는 직선입니다. 직선. 기울기가 1이고요.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기울기 1이고 요런 y는 x 플러스 f0이라는 직선이 그죠? 지금 크거나 같은 곳이 딱 두 개만 있어야 되라고 하는 거니까 딱 그 두 점이 여기죠. 같은 거죠. 두 점에서 요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0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럼 봐봐. 지금 현재 F0이 이 그래프가 F0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0을 대입하면 F0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가 0을 대입해서 이게 F0일 수 있어요? F0은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이거든요. 어쨌든 F0은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교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식을 잘 써볼 수 있습니다. 써볼게요. fx라는 함수, 4차 함수가 있고, 자, 요놈의 차이 함수가 넘길게요. 현재 0에서 무슨 근? 중근이고, 자, x 빼기 뭐 알파 좀 해볼까요? 중근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알파라고 저는 잡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갔을 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x에 f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데는 f0은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1 대입하고 넘어가서 1만 대입하면 답이 되겠죠. 그러려면 알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알파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다? 미분에서 2 대입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요걸 통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고요. 요걸 미분하셔서 한번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하시면 되니까 대입해 보시면 알파가 요 3이 나와요. 3에서 여기다가 3을 딱 대입하시고 다시 이제 넘겨서 2를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1 대입하면 얘는 봐봐 4가 되고요. 1 대입했으니까 1 곱하기 4는 4죠. 더하기 1하니까 답은 5가 잘 만들어집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듭제곱근의 시계 표현을 하셔야 되고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수능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놈의 문구를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n제곱근 중에서 n번 제곱하는 게 아시죠? 의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걸 쓰셔야 되는데, 자, 미치 2인 로그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자, kn 나누기 n제곱 플러스 16.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실근 개수가 7일 때와 8일 때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요 홀수면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한 개라는 걸 알아. 그래서 8일 때도 한 개가 나와야 되니 그죠? 이게 뭐 나와야 돼? 8일 때는 0이 나와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이 나오려면 요 안에 있는 진수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뭐일 때? 8일 때. 그래서 8을 대입하도록 합시다. 64. 자, 얘는 8을 대입하는 거야. 16. 자, 8K가 1 나오니까 분모가 80이에요. 그래서 K는 몇이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자리에다가 충분히 10을 잘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실근 개수. 자, FM은 실근 개수야. 2개 나오는 M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개. 그럼 2개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저 M은 자, 이제 N 값이 되는 거잖아. 요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죠? 짝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얘가 0보다 크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 1보다 커야 돼. 요 진수는 1보다 커야 돼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10m 자, m제곱 플러스 16. 자, 요 놈은 양수니까 그냥 곱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곱한 거예요. 요걸 풀려고 하고 있고요. 10m 하고 플러스 16이야. 얘는 작다가 되겠죠. 작다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2, 8에 16 마입니다. 그래서 m은 2보다는 커야 돼. 8보다는 작은 자연수임에서 짝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짝수.
이제 답은 4하고 6 이렇게 두 개가 되나요? 이렇게 두 개 되겠죠. 8은 안 들어가니까 2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요렇게 어떤 주기 플러스 평행이동 함수를 줬고요. 자, 이 함수가 이제 뭐가 돼야 돼? 모든 실수 연속, 이성질을 만족하면서 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충분히 이 차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b만큼 커져야 되니까 2하고 b만큼, 그죠?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요게 3차이고 기함수니까 충분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렇게 되는 3차 함수다라고 생각이 잘 됩니다. 그리고 원점이 이 정도에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핵심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실수 K, 어떤 Y는 K를 그려도 교점 개수가 몇 개? 3개. 통과하는 게 3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뭐냐면 충분히 이렇게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요 시작하는 점이 이제 같아야 되고요. 이 끝나는 점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요게 간격이, 내가 박스 한번 그려볼게.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간격이 괄호가 몇이고 괄호가 2고요. 그럼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요. 높이 차이가 몇 나와야 돼? 높이 차이가 b만큼 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요게 이제 뭐인 거죠? b만큼 차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차 함수가. 요 기함수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정확히 박스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가로가 2고요. 높이가 b 차이, 이게 b인 거야. b인 거야. 그럼 그 다음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어떤 k를 그어도 교점 하나, 둘, 세 개. 얘를 그어도 하나, 두 개, 세 개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어도 세 개고요. 하나, 둘, 셋. 얘를 그어도 세 개.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 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시면 사실 좋은데 뭐가 있냐면 우리 충분히 비율 관계를 알아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의 관계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이너스 2분의 1 극대 2분의 1 극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이 높이라고 1을 대입한 이 높이가 뭐야 돼? 똑같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쉽게 이제 가시려면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F에 요거 대입한 거랑 F에 1을 대입한 게 뭐해? 같아.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A 값이 나와버립니다. 자,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3승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A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곱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분의 A 되고 빼기 2분의 1. 이렇게 이제 좌변이 만들어져요. 좌변이. 그럼 우변은 자, 2를 대입할 거니까 A 플러스 1 빼기 A라서 좋은데? 약분되니까 1만 남겠죠. 이렇게 해서 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A만 구하시면 됩니다. 양변에 8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4A. 자, 8 곱하면 넘어가니까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몇이다? 플러스 4랑 1 만나면 5다. 이렇게 해서 A는 3분의 5라는 숫자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이제 A를 3분,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8을 곱하면 마이너스 A고요. 8을 곱하면 이 4A 맞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잖아, 지금. 그쵸. 그리고 이게 1이야. 8 곱하면 이게 왜 또 5니? 이게 8 곱하니까 이 8이겠죠. 8. 그리고 여기서 이제 4 넘어가면, 이게 뭐 하는 거야? 다시 할게요. 3이 9가 되겠죠?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잘 쓸게요. 자, 8 곱하면 마이너스 A 맞고요. 자, 8 곱하면 2, 4, 8, 4A 맞고요. 자, 8 곱하면 2, 4 마이너스 4인데 넘어가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3A는 12니까 A가 몇이야? 4. 그래서 A가 4면요. A 결정 났고요. 자, A가 4면 충분히 2를 대입해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4X의 3승. 자, 4를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x고요. 자, 1 대입하면 이 높이가 1이겠다. 1이겠죠. 1. 1이니까 높이 차이가 몇이에요? 2만큼 나니까 b는 몇이다? b는 2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6. 두 개 더하니까 6 나오네요. 13번 문제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원이 공통현이 있는 원인데 보세요.
원이 이렇게 두 개가 공통현이라고 부르거든요. 공통현을 가진 원이면 기본적으로 자, 중심이 있어. 중심과 중심이 있었을 때 이 중심끼리 연결한 건 둘 다 2등분, 수직 2등분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자,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었을 때 요 선이 지금 보이시는 요 현 있죠? 이 현을 수직 2등분하고 있어. 자,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좀 문제를 더 잘 풀 수도 있어요. 자, 문제의 목표의식을 가보자. 자, 이 문제는 요 삼각형 맞죠? 그죠? 지금 보면 RQS, 그래서 QS,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이하고 각을 알면 되는데, 각은 요 각을 잘 줬어요. 줬기 때문에, 뭐 그냥 요 각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해서, 자, 코사인 4분의 루트 10을 하나 써놓으면요. 지금 현재 16 빼기 10 하니까 이건 루트 6인가요? 루트 6. 사인 값도 잘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요 길이만 잘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저 길이를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1대 2의 닮음 요걸 좀 쓰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봐봐. 첫 번째는 요 길이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길이 구하는 게. 왜냐면 요 삼각형 자체가 이 큰 원, 반지름이 2인 원이 보이시죠? 요 놈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을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쓰면 써보자. 요 x 사인 요 놈은 4분의 몇이야? 루트 6이었어요. 자, 이거 2r과 같아져야 돼. 그래서 이거는 4랑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6입니다. 루트 6. 근데 한쪽을 뭐 2분의 루트 6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왜 한쪽을 봤냐면 저는요. 요 길이를 좀 구하려고요. 그럼 요 길이에다가 2배 버리면 그냥 요 길이가 되니까 충분히 이제 뭔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합시다. 그러려면 자, 여러분 얘가 중심이고 이 작은 원의 중심이고 얘가 또 반지름이기 때문에 난 요 반지름만 좀 구하면 되는데 그럼 다시 우리는 여기서 반지름을 이제 구해 보자고요. 반지름. 자, 뭐 합니까? 뭘 하는 게 좋죠?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여기서 봐봐. 이러면 어떨까 싶어. 지금 이제 요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를 알아요, 우리는. 근데 이 세타가 요 호에, 큰 원의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원주각도 가면 또 세타가 있어요. 근데 그놈의 중심각은 여기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요게 다시 세타, 절반. 2세타니까, 자, 아까 제가 위아래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세타니까 요 가운데 잘라버리면 이 하나가 또 다시 뭐가 돼요? 세타가 된다. 이렇게 가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요 큰 놈의 반지름을 2라고 딱 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우리는요, 요 다시 현이 쓰면 중심 내리면 얘가 수직이고 요게 1 나오거든요. 요렇게 뭐 활용을 좀 해보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요게 봐봐.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뭐 나와야 돼? 4분의 루트 10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나왔네. 요 길이가 루트 10분의 4이면 되지 않을까? 너무 암산을 좀 하나요, 제가? 그러니까 뭐 코사인 세타를 다시 써보면요. 코사인 세타가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뭐냐면 자, 4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x는 뭐냐면요. 루트 10분의 뭐가 나와요? 4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x가 반지름으로써 요 반지름이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요거 이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런 원을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충분히.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쪼매난 거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자,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6이고 여러분 반지름이 요거 되는 거 맞죠? 요거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반지름이 제니까 지금 반지름을 쓰겠습니다. 루트 10분의 몇이에요?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피타고라스 통해서 요걸 딱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할게요. 10분의 16 빼기 2는 4분의 6이 나옵니다. 통분을 10으로 좀 하시죠. 통분을 10으로 할게요. 10분의 16 빼기, 자, 요거는 2분의 3이어서 2, 5, 10, 3, 5, 15니까 10분의 1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루트 10분의 1이니까 얘는 루트 10분의 몇입니까?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요 루트 10분의 2라는 걸 통해서 요거 사인과 이것 통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마무리 해보자. 자, 이러면 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루트 6분의 자 마주보는 변이 루트 10분의 2가 되고요. 요게 이제 몇 대? 2R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그죠? 우리가 아는 사인 법칙이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자. 요 놈은요, 루트 60분의 자, 2, 4, 8이 돼요. 8.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2는 2, 4, 8로 약분이 잘 되고요. 다시 한번 요 4에서 요거 2 약분시키고 4를 약분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루트 15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15분의 루트 15분의 2가 되니까 답은 15분의 4파이.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예요. 미분 가능한 구간별 함수, 이게 포인트, 이게 핵심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해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별 함수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이너스 A가 있고, 자, 또 A도 있어야 돼.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은 자, 2x 플러스 a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 여러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냥 기울기 2짜리입니다. 기울기 2짜리. 요 기울기가 2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2로 타고 가야 되는 거죠. 난 지금 gx라는 놈을 그리고 있습니다. 괜찮죠? 요 가운데는 음수야. x 빼기 a가. 그러니까 a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요런 함수죠. 그죠? 자, 얘는 그냥 양수일 거잖아. 그래서 fx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것도 좀 봅시다. 요 놈은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몇 차 함수요? 4차 함수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구조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함수라는 생각은 좀 하시면 좋습니다. 4차 함수 개형을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놈을 대칭시킨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니까 대칭을 시킨 요 구간에서만 대칭을 시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 우리는 대칭된 게 이렇게 돼야 돼요. 연속이고 미분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 요 함수를 나는 자, 이름을 좀 붙여볼까요? hx라고 좀 둬볼까요? hx라고 둔다면, 그러니까 요 놈을 나는 hx라고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hx는 그래프가 기울기 2짜리로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꺾어 올린 게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기억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봐봐. 지금 현재 마이너스 a에서 뭐 기울기를 조사해라. 근데 그 말은 요거 미분하고 대입 같아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얘는 단순히 식으로 이제 구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봐요. 자, 미분하면 왼쪽은 2야. 자, 오른쪽은 미분을 해서 요거 미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미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f의 x. 자, 나는 지금 뭐 했냐면 곱미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 쓰고 미분할게.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a의 f 프라임 x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를 대입할 건데, 우린 기본적으로 f의 마이너스 a는 0이 돼야 될 거야. 연속은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건 무조건 0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a에서 0이 되는 거지 여기서 0이 되는 인수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반드시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지 이 점을 지나고 있을 거야. 요 hx예요. 그래서 요건 0이 되니까 필요 없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a 대입할게. 마이너스 2a. 자, f'의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요게 2a로 바뀌고 f 프라임 마이너스 a가 저 오른쪽의 기울기 2가 돼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요 약분을 딱 하면 요 몇이다? a 분의 1. 맞네요. 그래서 충분히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식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제 하시고 얘는 참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니은을 좀 해볼게요. 니은은요. 어쨌든 이렇게 구간별 함수를 다 그린 gx의 극소값이 0이 돼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이 돼야 돼. 그럼 얘는 뭐지? 자, 우선 여기서 두 번째 봐봐. 이 순간의 기울기는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막 이렇게 0이 된다고 한다면 왼쪽은 꺾어 올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기울기가 이제 좌우가 0으로 같아지는 거죠. 0이 되지 않고 자, 나는 지금 hx 생각하고 있는 거야. hx가 그냥 통과만 하는 놈이라면 이제는 왼쪽 꺾어지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의 구조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hx는 이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 0이 되는 함수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시 hx는 이렇게 기울기가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 타고 내려오는 함수다. 자, 그러면 자, 해볼게. 이렇게 중근인 놈을 가지면 안 돼요. 누가? 니은 조건에서.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현재 요 놈이 4차 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쨌든 간 이 부분의 그래프는 꺾어져야 돼서 미분은 가능하고 미분 가능해. 이건 맞아. 근데 니은의 전제를 만족하지 않아. 왜? 얘가 극소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니은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지? 극소가 0이 되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기울기 0이 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 타고 요 플러스 2지만 마이너스 2 타고 내려와야 돼. 이 생각은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꺾어 올렸을 때 기울기 2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미분 가능해지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내려와서 올라갈 텐데 기울기 0이에요? 절대로 접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 3중근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3중근이 돼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3중근이 될 때 이제 함수를 잡을 수 있고요.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기울기 2 타고 꺾어 올라가면 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함수가 자, 이런 gx의 다시 gx의 일부가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hx 그래프는 요 놈이에요. 되겠어요? 이 놈. 그럼 그때 F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 그 전에 나는 HX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자, HX를 쓸게. 요 놈은 X 플러스 A라는 1차근을 갖고 X 빼기 A의 몇 승? 3승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최고차항에서 1 맞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3차 함수니까 3중근이고 1차근이니까 중요한 건 이제 뭘 만족해야 돼? 그죠? 여기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h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a에서의 기울기를 뭘 만족해야 돼요? 그죠?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를 만족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미분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참고로 이제 요 놈의 순간 기울기는 요 길이의 3승이다 라고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a의 3승이 누구야? 기울기 2가 절대값만 생각한다면 2를 놓고 하면 충분히 a 3승이 몇이다? 4분의 1 조건은 쉽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거 공식들, 자, 제가 이제 4차 함수할 때 이런 공식들 많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공식이 힘드시면 미분하시고 대입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시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a 대입했을 때 이거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요거 미분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의 3승이 몇이야? 마이너스 2. 결국에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8의 a 3승이 자, 이거 2니까 그래서 a 3승이 몇이다? 4분의 1이다. 요 결과를 한번 얻고요. 자, 이제 F에 0 대입하려고 하니까 대입해 볼게. 자, 이때 fx는 자, 봐봐. fx는 요거 하나 뺀 거니까 이거 하나 빼시면 돼.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 대입 한번 해보세요. 0 대입하면 얘는 a제곱 a가 상수항이니까 a 몇 승? 3승. 요게 이제 뭐 나와요? 4분의 1이 나와버립니다. 문제는 1 나왔다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다. 이렇게 값이 쉽게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추론을 좀 해야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디귿 해보도록 해요. 디귿. 자, 이번에는 극값의 합을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은의 전제는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요 생각은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 순간의 기울기는 몇이다? 0이다. 이 순간 0이다. 이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전제가 얘는 아니고요. 극값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gx가. 이때 f2a의 최소값? 이 고민이 돼요. 여러분, 이건 케이스의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이 최소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다 구했을 때 그 중에 작은 걸 잡으세요라고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f의 2a를 구한다는 건 봐봐. 보세요. h의 2a에다가 f의 2a, a의 f의 2a입니다.
괜찮아요? 나는 F에 2A를 대입한 거야. X에 2A 대입한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린 결국에는 F의 2A는 A분의 F의 2A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봐. 첫 번째 추론을 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요게 돌리면 자 기울기 2탁 올라가서 되고요. 이런 놈이야. 그럼 이때 이 높이랑 이 높이가 같아지면 답이 되겠죠. 야 너무 어렵다.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면 애초에 이제 봐봐. hx라는 그래프가 좌우 대칭도 아니고 이 근이 있고 뭐 중근이고 1차근이지만 뭐 이제 해볼 수 있겠죠. 미분하시고 해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얘는 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추론이 더 확실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 a가 딱 있어. 이때 여기 기울기 2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 건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2였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중근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면 돼요. 이게 좋은 놈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울기 마이너스 2인데 중근 갖고 원래 이제 좌우 대칭이 그래프죠. 1이 되면 자 나는 gx를 그려볼게. 이쪽은 꺾어 올리니까 뭐 예쁘게 좀 꺾어 보자. 자 요렇게 꺾어질 거니까 되겠어요? 요렇게 꺾어질 거니까 충분히 여기서 봐봐. 여기서 기울기 0 됐고 1이 된다면 이게 gx거든요. 이 높이랑 이 높이 똑같으면 돼요. 그러면 애초에 이 두 높이가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봐. 요게 이제 마이너스 a고 a면 요거는 몇 a죠? 그죠? 2a만 커지면 3a가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이놈의 지금 봐봐. 이놈의 함수에 지금 보시면 hx의 그래프가 이 핑크란 말이야. 근데 이 hx에 2a 정도를 대입하면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음수니까 지금 여기 h죠, 쏘리. h죠. 그래서 음수니까 양수고 음수니까 얘는 음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값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는 적어도 2a를 대입했을 때 h2a는 양수니까 얘는 양수 나와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듯해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이 두 번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구해볼게요. F의 2A, 이렇게 A를 구하시고 F도 구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디귿은 사실 상당히 복잡할 문제이긴 해요. 그냥 설명만 듣고 아마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자, 이제 해볼게. 이거지. 나는 HX를 쓸 건데 HX는 그래프가 너무 잘 나왔어. 그죠? 왜 그러냐면 왼쪽에 마이너스 A에서 1차근이고 A에서 중근이고 3A에서 1차근이니까 이게 나왔고요. 여기서 자 보세요. 요 A를 구할 수 있는 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몇이다. 그죠? 마이너스 2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점의 기울기 마이너스 2는 자 또 공식 우리 알아요. 중근이고 1차근이니까 이거 제곱 곱하기 2 길이 곱해버리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A 대입했을 때 요거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미분하고 여기다가 이제 뭘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마 2A의 뭐고?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요거는 몇이죠? 2A 마이너스 4A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게 이제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4, 마 16 A 몇 승? 3승이 마 2니까 A 3승은요 요 약분하면 8분의 1 여기 만들어져요. 그래서 A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양수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 조건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답을 구했고요. 그리고 요 A가 나왔으면 식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봐봐. F도 내가 여기 써버릴게. 봐봐. F도 써버릴게. 이 F의 X는 아까 했지만 요 X 빼기 A 요거 하나 빼면 돼요. 빼면 돼. 그래서 얘는 근이 X 플러스 A고 X 빼기 A고 그 다음에 X 빼기 몇 A? 3A다. 이렇게 쓰면 쉽게 그죠? 요 놈은 함수식이 나오죠. 한 번 더. X 빼기 A라는 그죠? 요거 X 빼기 A라는 요 놈만 하면 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근 하나를 빼면 되니까 충분히 fx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 봐봐. A가 2분의 1이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F 뭘 구하는 거야? 2를 구하는 거예요.
1을 구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리고 2분의 1 넣을게. x 플러스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자, 그리고 x 빼기 2분의 몇이죠? 3.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해요?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대입하자. 2분의 몇이고? 3이고. 자, 이거는 2분의 1입니다. 1 대입하면.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몇이야? 1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개를 딱 곱하시면 마이너스 붙고요. 8분의 몇이야? 3이니까 이 문제 요구하는 답이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15문제를 풀어볼게요. 누군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킬러처럼 아주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아마 손을 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9월 평가원은 이 수열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요. 19번째, 18번째 가요. 그럼 무조건 얘는 죽입니다. 죽이. 그러니까 꽤 멀리 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주기니까 우리는 뭐 하자? 이 규칙에 대한 관찰을 최대한 하셔야 돼요. 규칙에 좀 집착하겠다 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는 두 개의 수열이 있어요. A에는 뭔가 잡을 수 있고요. 이 B에는 AN을 통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수열입니다. 그래서 AN의 규칙을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 대한 BN을 찾아야 되는데 이 뭐가 있냐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풀이가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좋은 문제인지는 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 문제가 원하는 어떤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잘 따라가시면 생각보다 간결하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제가 하는 걸 봐보세요. 우선 첫 번째 A1, A2, 자, AN에 대한 이 수열에 대한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나열하는 게 이제 먼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9, A10, 자, A의 11, A12 좀 많이 써보려고요, 저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자, 보세요. 3배수가 아니면 2를 더해요. 3배수가 맞으면 2를 빼고 3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해보자. 얘는 A1이 있으면 3배수가 아닌 1이니까 1을 더해. 자, 아닌 놈이니까 2를 또 더해요. 그럼 더하기 2까지 가겠죠. 근데 3배수가 되면 2를 빼고 3을 곱하니까 3배의 A1이 될 거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합리화를 잘 하시고 이 점화식을 잘 이해하시고 잘 이행하시면 돼. 자, 그리고 또다시 3배수가 아니니까 2를 더해. 2를 더해. 또 아니니까 2를 더하죠. 그럼 더하기 2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3배수가 맞아. 자, 맞아. 자, 맞으니까 2를 빼고 이제 3을 또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9A1이 되겠죠. 이렇게. 자, 또 아니니까 2를 더하고요. 또 아니니까 또 2를 더하고 3배수가 맞으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2를 빼시고 3을 더하면 3, 9, 27. 그래서 27에 A1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27에 A1 더하기 1, 또 27에 A1 그만 쓰겠습니다. 이런 규칙이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것들의 규칙도 모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이것들의 규칙을 모으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모으는 걸 한번 봐보셔요. 여러분 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긴 한데 예전에 우리 그 기출문제 보면 짝수항과 홀수항을 따로 분리해서 더하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이 문제도 약간 그 느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인 것들? 1인 것들. 자, 1인 것들을 보면 이렇게 그죠? 약간 등비 수열의 형태를 가져요. 그죠? 그래서 요게 써보자. 자, 3으로 나머지가 1인 것들이야. 그럼 A에 3K 빼기 2번째 항은요. 자, 1이 되면 1 대입하면 1이니까 얘는 3의 0승이죠. 3의 K 빼기 1승의 A1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자, 두 번째. 2번에는 3으로 나머지가 2이면, 자, 2이면 2인 거야. 그럼 2이면 지금 보시면 더하기 앞에 거에 그대로 더하기 1이 다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의 배수인 항들은 앞에 거에 그대로 더하기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의 규칙은 저는 써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한번 쓰는 과정이니까 써봤고요. 자, 이번엔 B로 갑시다. 자, B3, B4, B5,
B6, 7, 8, 9, 10, 11까지만 가볼까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자, 얘는 이제 이런 거야. 합리화를 해보자. 3배수가 아니면요, 빼는 거야. 그냥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얘에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자, 3배수가 맞는 항에서는요, 마이너스 2배라고 얘를 빼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 처음 풀 때는 저는 내가 구해놓은 거에서 연산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산을 하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연산하지 말고 그냥 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지금 이것들의 규칙을 발견해놨으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해놨지만 이놈을 가지고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좀 이게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로 쓰고 얘를 정리해놓은 가지고 또 자 보세요. 빼고 쓰고 빼고, 그러니까 이거죠. 빼서 얘를 쓰는 거죠. 빼서 얘를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가면 사실 좀 복잡해져요. 이 식이 굉장히 과해집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얘에서 빼고 쓰고 이렇게 하려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에서 얘 뺀 게 B2라는 거죠. B2는요, A1 더하기 B1입니다. 이렇게. 자, B3는요, A2. 그러니까 이렇게 빼서 이거 쓰는 거죠. B2 이렇게. 이렇게. 자, B4는요, 이번에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2배를 해요.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아래 거 빼니까 여전히 B3는 뺍니다. 자, 요 놈은요. 자, 얘에서 얘 빼버리면 되죠. A4 빼기 B4가 돼요. 이렇게. 그냥 여기 빼버리는 겁니다. 정의대로. 자, 빼서 얘는 A의 5 빼기 B5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3배수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배의 A6에서 이번에 B6을 빼는 거죠. 자, 이번엔 7을 빼면 되니까 A7 빼기 B7하고요. 자, A8 빼기 B8 하고요. 이번엔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A9에서 빼기 B9를 빼야 돼요.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열심히 더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B1도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B19도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BN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 봐봐. 규칙을 살짝 한번 볼게. 뭐가 있냐면, 이 B1은 B1이라고 해봐요. 그럼 B2부터 이제 우리는 18까지 뭔가 더해갈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요거 더하기 요거 딱 해봐요. 요거는요, B1, B2, B3 더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하고 뺍니다. 2배에서. 그러니까 얘는 봐봐. 얘 더하고 얘 뭐예요? 다시 1, 2, 3이죠. 더하고 2배에서 뺍니다.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봐봐. 빼기는 보여야 돼요. 빼기는 보여야 돼요. 그죠? 근데 더해봐. 자, 더해봐. 요거 A2 여기 더해봐요. 그 다음에 얘는 2배에서 빼는 거야. 2배에서 빼면요, 이 마이너스 2A1과 더하기가 사라진다고요. 요게 사라질 놈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들은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자, 우리는요, 몇 항까지 더할까? 이 고민이 좀 들긴 하는데, 자, B1을 구하니까 B1 놔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 지금 몇 항까지를 갈까? 이 고민을 좀 하시면서 B 값을 더 써보도록 하겠죠. 해보죠. 자,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 나머지가 이제 뭐 1인 거, 2인 거, 3인 거, 아까 썼지만,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B에 우리 18까지 갈까? 이 고민이 좀 들지만, 좀 써볼게요. 19가 또 있어서 18까지 갈까 19까지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해보시면 19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면 요 19는 봐봐, 앞에 있는 B18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뭐의 배수예요? 3의 배수거든요. 그죠? 18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A18에서 빼기 B18을 빼요. 이게 19항까지의 합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확히 이 빼기까지가 딱 주기의 끝이라서 여기까지 가는 게 사실은 더 좋고요. 또 하나는 B19까지의 합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 시그마 1부터 18까지의 합도 표현이 되거든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자, 저는 다 더해볼게. 그러니까 이거죠. B1부터, 자, B1부터 시그마 B19까지를 다 더합니다. 오케이? 자, 그 위에 있는 것들 옐로우를 다 여기까지 더한 거야. 오케이? 첫 번째는요, B1이 하나 있어요. 요거 따로 쓸게.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이너스 B1부터 마이너스 B18까지. 그러니까 얘는 자, 빼기가 있고요. 시그마 1부터 BK에 18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 조건 가지고 열심히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나머지를 보자. 나머지를 볼게. 이제 A1, 2, 3, 4, 5, 6, 7, 8, 9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16, 17, 18 여기까지죠. 지금 현재 뒤에 건 다 3의 배수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할 건데 뭐 얘를 이용해도 돼요. 얘를 이용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쟤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냥 위에 거랑 더해가도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2부터 19까지는 몇 개의 덩어리냐면 3개가 6개, 3, 6, 18, 19 6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K1부터 6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얘를 같이 써볼까요? A에 3K 빼기 제가 두 번째는 다시 풀 건데 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위에 걸로 더해 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정석대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정확히 봐봐. 뒤에 마이너스 2배를 해줘야죠. 다시 할게요. 이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배에 A에 3K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금 보세요. 1, 2, 3의 마이너스 2배, 4, 5, 6의 마이너스 2배. 자, 1 대입 해보세요. 1, 2, 3의 마이너스 2배, 2 대 4, 5, 6의 마이너스 2배. 자, 6 대입하면 3, 6, 18 빼기 2 아니라 16, 17, 18, 16, 17, 18의 마이너스 2배가 나오는 거야. 요게 사실 이제 이 같다를 표현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져와 봐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3의 K 빼기 1제곱 A1이고요. 요것도 3의 K 빼기 1제곱 A1에 더하기 1이고요. 요놈 마이너스 2를 하면서 3의 K 빼기 1승 A1에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가져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재밌게도 지금 보시면 요놈이 사라져요. 뿔뿔 마이너스. 그래서 더하기 1과 2는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4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일반항을 얻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요놈의 값이 충분히 36, 마 18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놈이 1부터 18까지의 합이니까 마 7이 있고요. 19항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있어요. 요거 따로 전 더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B1이 있고요. 이거 우리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 요놈이 그죠? 마 7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플러스 7 맞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7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구해놓은 게 뭐였어? 마이너스 18이었다. 여기 마이너스 18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요건 마이너스 10을 넘어가면 플러스 10을 되죠. 그래서 11에다가 7까지 빼면요 4고요. 3분의 5 한 게 우리가 원하는 B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3분의 3, 4, 12 빼기 5 하니까 3분의 7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7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이제 요거는 규칙을 썼기 때문에 얘를 가져다가 써봤지만 굳이 여러분 이걸 안 쓰셔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래서 내가 살짝 요것만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BK라는 것들을 열심히 이제 뭐 더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A1, A2, A3의 마이너스 2 그거는요. A1, A2 여기에 마이너스 2를 해봐요. 그러면 얘 더하고 마이너스 2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 더하고 마이너스 2, 2는 4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충분히 마이너스 3이 몇 개 있다. 6개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풀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풀어서 답이 잘 나왔었는데 또 이제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형식화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차근차근 이렇게 썼을 때 이 규칙이 잘 보인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걸 뺐다면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면 다른 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하나에 꽂혀서 뭔가 하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됐을 때 다양한 다른 경로로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써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풀게요. 이 문제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안 풀까 하다가 충분히 이거 힘들 것 같은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풀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핵심 뭐냐면 얘가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여러분 연속이면 0대입, 2대입 같죠. 근데 이거를 G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봐봐. 여기다 0대입 한다는 건 위쪽도 같고 아래쪽도 뭐하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거의 넓이라면,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래프로 어떤 기하학적으로 보기보다는 단순 식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얻어가는 거죠. 두 그래프는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거 넘어갔을 때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F'0은 몇이다? 2다. 이 정보를 얻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입하면, G2 대입하면, 맞죠? F 똑같이 2. 얘도 교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F'2의 F2니까, 이번에는 뭘 대입했을 때, 자, 요게 2를, 요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두 개 비교하면 F'2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대충의 그래프 스케치 한번 해볼게요. 최고정에서 1인 3차함수. 그리고 얘가 0이 돼야겠는데, 요게 2가 돼야겠는데, 2에서의 기울기 몇이니까 0이니까. 왜 그러냐면 0에서는 기울기 뭐가 돼요? 양수가 되니까, 그죠? 요렇게 양수. 여기서 이제 한 0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이제 fx라면 이 gx라는 함수가 봐봐. 바깥쪽은 fx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쪽은 0부터 2까지는 이 함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함수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써볼게. 자, gx는 바깥쪽은 관심이 없어. 우선 fx야. 근데 안쪽은요, 미분을 하니까 3이 돼요. 3. 그리고 요거 때문에 x 빼기 뭐가 있어요? 2라는 게 딱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수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알파라고 놓을까요? 요 이제 알파를 구하시면 되는데, 누구를 쓸 거예요? 방금 요거 썼으니까 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얘는 요 놈이 누구냐면 자, 더하기 또 F2가 또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F'X였다는 거죠. 그래서 0 대입하면 2니까 0 대입하면 2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2, 3은 마이너스 6이라서 얘는 3분의 1이면 되겠죠. 3분의 1. 이렇게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지금 문제는 이 둘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넓이를 구할 텐데 이 fx라는 식을 충분히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도함수니까 이걸 적분하면 fx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말 하고 싶냐면 요것 때문에 또 그러긴 하지만 이 이제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조금 전에 제가 f랑 G랑 만나는 교점이 0과 2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바깥쪽은 관심이 없어. 바깥쪽은 이거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F와 나는 이제 이 핑크라는 GX를 그린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이제 F를 잡으셔야 돼. 근데 F는 이거만 적분하면 돼요. 적분하면, 한번 써볼게. X 3승. 자, 이거를 이제 열심히 전개해서 적분을 한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더니 요거는요 2분의 7. 자, 요거 이제 마이너스 7 나오거든요. 그래서 7x 제곱 나오고 2x까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상수항이라는 게 있죠. 적분 상수가 있죠. 걔는 F0일 겁니다.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요 놈에서 얘를 뺀 걸 적분하시면 돼요. 그죠? 요게 이제 누구고? fx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에서 얘를 뺀 걸 적분하면 되는데 충분히 F0과
F2가 있지만 적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죠? 조건에서 요 차이 값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F 자, 요 구간만 하시면 돼. 바깥쪽은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 구간이 이 두 번째 거 0부터 2까지 구간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서 적분을 하시면 이 문제는 답이 나옵니다.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하면 답은 28, 답은 28. 뭐 답은 이제 3분의 14가 나오는데 여기다 뭘 곱해? 6을 곱하니까 답은 일단 28이다. 이렇게 답이 잘 구해집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쉽지 않아요, 문제가. 조건들이 많아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선 그래프가 굉장히 난해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의 핵심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뭘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뭐 그래프가 알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세 개가 1보다 큰 상수기 때문에 대충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죠. 충분히 요 B 값이 크도록 설정해서 자, 충분히 점근선이 B니까 자, 증가하는 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요런 이제 지수함수를 제가 이제 그려봤고요. 자, 요게 이제 fx입니다. 그 다음에 gx라는 로그 함수를 자, 점근선이 2니까 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얘가 gx입니다. 여기서 읽어볼게. fx의 점근선이 g와 만나는 점은 p, 요 점을 p라고 하자. 라고 해요. 참고로 점을 구해볼까요? 자, b, y 값이 b고요. 자, 요건 로그 함수가 b가 되는, 그러니까 요게 b가 되는 걸 찾죠. c의 b승 플러스 2겠다. c의 b승 플러스 2.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빨리빨리 구하시면 좋겠죠. 써봤습니다. 자, q의 좌표도 볼게. q는요, gx의 요 2라는 점근선이, 그러니까 요거는 2, 자, 2를 대입하면 a의 2승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읽어봐. 이 점근선, 자, 어쨌든 요 PQ라는 점이 있어. 이때 PQ를 뭐로 하고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점을 R.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요 놈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립니다. 원. 여러분 참고로 이 원은 이 점을 지나긴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려봤습니다. 그렸을 때 다시 읽어볼게. 원위의 점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점을 R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원점 거리가 최대 요게 있나? 근데 요게 이제 어디 있냐면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좀 이거를 직선생 다시 말하면 얘가 이 중심을 지나면서 내 말 이해가요? 요 중심을 지나면서 원점으로 거리가 최대인 건 요런 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멀리 있는 거. 그래서 저 점을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자, 이때 PQR이 자, 현재 지금 P가 여기고요. Q예요. 자, 여기 R 같은데 이 R이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보세요.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 자, 어쨌든 써볼 수 있겠다. 그죠? 좀 이따 쓰겠습니다. 자, Q하고 R의 Y좌표. 여러분 봐봐. 이놈의 Y좌표가 같아요. 그럼 그 말은 이렇게 그었을 때, 그죠? 그었을 때 여기에 누가 있어요? R이 있다는 거야. 그럼 저 R은요. 어쨌든 R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 PQR의 넓이가 몇이다? 4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봐봐. 요 원은 이 점을 지나. 그죠? 그리고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 요거 내리면 얘가 직각으로서 이게 이제 뭐가 돼요? R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딱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Y좌표 같으면 얘가 수직 내렸으면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원 위에 있고 이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수정을 또 잘하잖아. 그죠? 수정을 좀 해볼게. 그림 삐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을 자, 중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요. 이 원의 중심이 있었을 때 연결했을 때 여기 위에 원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들을 써가면서 조건만 잘 쓰면 답이 이제 스무스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뭐니 해도 이런 지수로감수의 그래프 문제는 뭐다?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 요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자, 요 점 다시 써보자. 자, 요 점을 다시 써볼게요, 내가. 요 점은 누구냐면 2, a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자 보세요. 요 점이
요 점이 자 C의 B 플러스 2, 자 저놈의 Y좌표를 가져오니까 이 Y좌표가 복잡하네요. 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점은요. 요 점은 좋네요. B X좌표가 2입니다. 오! 여기서 보세요. 이 문제는 이게 있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요. 그죠? 그러면 요 기울기는 뭐가 돼?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플러스 2. 자, 그러면 요 B 값이 등장을 바로 해버립니다. 기분이 좋네요. 바로 나오네요. B는 몇이야? 4 나왔어요. 4.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B가 4라는 걸 구해놨고요. 자, B가 4면 대입해요. 4입니다. C의 4승 플러스 2고요. 자, 여기도 4입니다. 4고 요것도 이제 4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것도 해보자. 요것분의 요게 그죠? 요것도 기울기가 2가 돼야죠. 원점과의 기울기가 2니까 이해 가겠어요? 여러분 봐봐. C의 4승 플러스 2 빼기 0이 있는데 안 쓰겠다고요. A제곱 플러스 4. 이것도 뭐가 돼야 돼? 0이, 이것도 기울기 2가 돼야 돼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얻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네요. A제곱 4. 2배의 C의 4승 2는 4 이렇게 해서 4서 날아가니까 자 우리 조건 또 A제곱은 2배의 C의 몇 승이다? 4승이다 이렇게였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요 두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자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쟤를 빼 좋네. 2가 사라지네. C의 4승분의 자 이번엔 여기 이 순서 잘 지켜야 돼요. 4에서 J를 빼면 마이너스 A 제곱이 기울기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A 제곱이 2배의 C의 몇 승이다? 4승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요 놈과 이 놈은 똑같은데 지금? 똑같죠. 지금 충분히 기울기를 썼을 때. 그래서 요건 똑같은 조건이니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그냥 안 쓴 조건을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그죠? 다 조건이 있어요. 넓이가 4다. 누구? 이 넓이가 4다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 조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값 차이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x값 차이는 두 x값을 차이를 뺀 거죠. c의 몇 승? 4승. 자, c의 4승. 곱하기 높이는요. 여기서 요거 빼면 돼요. 여기서 얘를 빼면 돼요. 그래서 a의 누구다? 제곱이다. 자, 요거 나누기 2한 게 몇이다? 나누기 2한 넓이가 몇이다? 4니까 이 곱이 몇이다? 8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연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가져와 볼게요. C4승 A제곱이 2배의 C4승 8이야. 그래서 C의 4승의 제곱인 8승이 2, 4, 8,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답을 잘 구할 수 있는 게 써볼게. 40 곱하기 로그의 2에 A, B, C를 집어 넣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써보자. 자 C는요 4, 2에 8분의 2의 2승이니까 4분의 1승이고요. C는 넣었고요. 자 B는 몇이야? 4니까 2의 몇 승이야? 2승에게 넣는 겁니다. 자 A도 넣어볼게. A도 자 A는 자 봐. C가 2의 4분의 1승. 자 2의 C가 2의 4분의 1승에 4승 하니까 1승 1승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의 2승이고 A는 몇이다?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세 개를 더하시고 40과 곱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자 얘는 3, 4, 12 3, 4 통분해서 12 더하기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이다? 130이다.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문제가 어려워요. 우선 얘를 봐봐. 얘에 대한 해석이 먼저야. 그래서 해석이 쉬운 듯해 보이지만 이 문제는 뭔가 좀 더 찾아야 됩니다. 얘는 이런 거지. 3차원 있었을 때 t만큼 옮겨요. t만큼 옮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y축이 여기 있었을 때 t가 0이면 이 상황이죠. 이 순간이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순서가 있잖아. 얘는 t만큼 이동을 하고 x 대신에 절대값 x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t만큼 이동을 하고 데칼코마니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x축 양수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래프일 때 t가 0이면 요거 대칭시켜서 요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값 몇 개? 한 개죠. 뭐 t가 조금 커져서 오른쪽으로 더 가요. 그러면 얘가 된다면 이거 데칼코마니 시켜도 한 개죠. 근데 얘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 하나, 둘, 세 개. 아니에요. 하나,
두 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어쨌든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니까 이거 하나, 두 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t를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도 돼. 이 y축이 어디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해보자고. 자, 어쨌든 자 현재 그래프가 있어. 정보를 이제 모아보자. f0이 0이고요. f의 마이너스 2분의 7이 마이너스 7입니다. 이거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뭐 필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1에서 뭐가 돼요? 극소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x축이 다시 y축이 이 정도 어디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봐봐. 이게 이 문제 포인트야. 내가 극한을 안 쓰고 좀 쉽게 표현했는데 t가 2분의 1보다 약간 적을 때가 더 많대요. 극값이. 그럼 이제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x축이 딱 y축이 딱 있어봐요. 얘는 2분의 7만큼 딱 움직이면 얘가 이제 새로운 y축이 될 거니까 데칼코마니를 시키면 이렇게 돼서 하나, 두 개, 세 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확실한 몇 개? 세 개. 물론 이렇다면. 근데 얘는요, 좀 덜 가니까 y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럼 얘도요, 데칼코마니를 시켜봐요. 이렇게 시켜봐요. 세 개예요. 다시. 두 개라고 했는데 왜 세 개예요? 잠깐만. 쏘리. 다시 할게. 두 개예요. 왜? 이게 또 같은 거니까. 같은 거 하나로 만든다고. 하나, 두 개라고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두 개가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충분히 왜 이런 극값에서 바뀌니까. 만약에 이 문제는 이렇게 됐다면 무조건 얘가 맞죠. 왜냐면 더 많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평행이동을 딱 해버리면요. 보세요. 이랬을 때 더 많이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여기에 뭐가 돼요? y축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 둘, 세 개 더 많아집니다. 세 개로서. 그래서 일이 되면 맞지만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니까 이 작았을 때 더 많아져야 되라고 하니까 같은 개수를 가지니까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게 헤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조금 더 봐봐. 자, 현재 이거 이름 맞습니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있어요. 이거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 해볼게. 내가 여기가 어찌 보면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다시 2분의 7보다 작았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에 y축이 딱 있어요. 2분의 7을 여기라고 둔다면 자 마이너스 2분의 7을 여기라고 한다면 2분의 7보다 작았을 때 얘만큼 움직이지 않고 얘보다 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 y축이 있었을 때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봐봐.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근데 이 높이가 똑같은 요거를 잡으시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더 모해진다. 이 순간에는 더 모해진다. 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몇 개였어요? 세 개고 이 순간 딱 두 개가 되죠. 그리고 또 재밌게도 그 다음 넘어가면요. 또 세 개 돼요.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7이 여기 있다는 걸 이제 이 문제는 추론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내가 다시 설정해 놓고 함수를 한번 그려줄게.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좀 이 ATX 그래프를 조금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다는 거야. 지금 현재 자, 요게 이제 x가 1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갔을 때 이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리고 내렸을 때 봐봐. 그럼 이 순간은 지금 봐봐. 이게 2분의 9만큼 차이 나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빼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좋은 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y축이 딱 있어. 그지?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hx를 그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얘를 잘 그리지는 않는데 얘는 그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t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데칼코마니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t가 마이너스 1만큼 간 거니까 그러면 얘는 하나가 돼요. 하나. 그리고 이 왼쪽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나로 오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t가 커졌을 때 얘는 y축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개? 두 개. 자, 여기까지는 하나고요. 얘는 몇 개야? 두 개입니다. 두 개. 계속 두 개 가다가 요 순간도 지금 보세요. 요 순간 잡으면 요렇게 가니까 두 개고 요 순간까지 두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마이너스 2까지 두 개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려볼게요. 자, 2까지 두 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쭉 가고 어디까지? 2까지. 요게 한 2까지 가볼게. 이게 2입니다. 이렇게 종이 치네요. 자,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2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 자, 2인 순간은 요게 이제 두 개라는 게 보이고요. 더 가면 이 세 개예요. 세 개 가다가 다시 요 순간만 두 개가 되는 게 이게 몇이에요? 2분의 몇이다? 7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요게 이제 요 딱 순간이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자, 이제 보세요. 얘는 오른쪽이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 마일이에요. 자, 오른쪽이 큰 거 2입니다. 함수값보다 오른쪽이 큰 거 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k 값의 합은 이 세 개를 합하는 거고요. 2분의 뭐 나와요? 9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2분의 9. 그래서 요거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고 이 문제는 이제 f의 2분의 9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요 식을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요게 몇이니까 얘가 다 줬죠. 마7이고요. 식을 쓴다는 건 이렇게죠. fx 써볼게요. x 플러스 2분의 7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이고 요게 더하기 몇이야? 빼기 몇이야? 빼기 7을 써야 돼요.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는 f0이 0이다. 이거 맞추면 2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fx고요. 여기다 2분의 9를 대입하면 답이 잘 만들어져요. 해보니까 180, 189 요건 답이 잘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 2분의 7 요것만 좀 잘 생각하시면 충분히 답을 잘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2번이었어요.